시험 때는 왜 진도가 많이 나갈까요? 얘기해보세요. 시험 때 왜 진도가 많이 나갈까요? 다급하니까, 목표의식이 생겼으니까, 잘 봐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험 때 성적이 나오는 그 점수 있죠. 그 점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시험을 봤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할까요? 시험을 봤는데 답도 안 가르쳐주고요. 점수도 안 매겨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요. 시험은 게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테트리스나 아니면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데 왜 걔들이 집중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 레벨치 올라가는 게, 내 지금 그 게임을 한 판을 스테이지를 없애는 게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을까, 삶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가지 의미가 점수가 나와요. 그 레벨을 끝냈다는 게 나와요. 그 만족감이에요.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벽돌 깨기를 하는데 그게 수천 개가 있다. 아니면 파이팅을 하는 파이팅 게임을 하는데 내 에너지는 끝도 없이 많고 적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맨날 내가 이기잖아요. 그 게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제한된 에너지 내에서 내가 이기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 가면 엔딩을 보는 거예요. 게임에. 대학을 못 가면은 9단계를 또 해야 돼요. 게임에서. 최고의 왕을 못 깨면 대학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거 깰 때까지는 계속 틀어야 하는 거죠. 그게 고3들 재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깨고 나면은 다시는 그 스테이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은 게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임적 요소가 있으면은 공부를 게임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유학 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진도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서 조를 짜서 내일 어디까지 읽고 발표하기. 그러면 5명이 팀이 됐기 때문에 내일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발표를 해야 되니까 게임적 요소가 생긴 거죠.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기 게임이에요, 만약에. 그럼 내일 시험 봐가지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 밥 사기. 밥이 금액이 비싸서가 아니고요. 게임에 졌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도가 많이 나가요, 덜 나가요? 3배 이상 나가요. 진도 게임을 하면. 근데 그 한국 애들이 OECD 애들 중에서 개인적인 능력은 딴 나라보다 훨씬 우수한데 팀 스타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협동해서 공부하는 방법. 협동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협동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면 혼자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개발한 게 그건데, 이런 연습장에다가 연습장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을 때는 나는 지금부터 쓰는 거야, 거기다가. 1시간 동안 수학을 30문제를 반드시 풀겠다. 딱 생각하고 심호흡을 한번 딱 해요. 그리고 시계를 딱 놓고 땅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내에 30문제 이상을 풀면, 그러니까 50분에 30문제 풀면 저는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27문제 풀면 진 거예요. 그럼 다시 도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12문제도 못 풀어요. 천천히 푸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나는 1시간 동안에 단어를 40개를 외우겠다. 10개를 외우겠다. 나한테 맞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의 강도는 자꾸 높여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해버리면은 1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피곤해져요. 왜? 게임에 너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줘야 돼요. 쉬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어요. 양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억을 할 때는 목차를 적어가면서 목차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고 잠깐 쉬고 30분 정도는 또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까 5분 학습하고 비슷해요. 쉬는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5분 정도 했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걸 한 30분 정도 다 리뷰를 해요. 그때 외울 건 다시 한번 외우고 틀린 문제는, 수학 같은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바로 복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기억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해되시죠? 조금 체득력이 약한 애들은 한 2년 정도는 매일 연습해야 돼요. 근데 2년 정도 매일 연습해서 내 걸 가져가면
평생 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요리를 배울 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이 방법은. 음악을 배울 때도 똑같고요. 골프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수영을 배울 때도 이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영어, 과학, 똑같아요. 학습법이기 때문에. 학습법이라는 건 모든 배우고 익히고 시험 잘 보는 거에 다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르쳐줬어요. 그 대신에 얘한테 내가 약속을 하나 받아냈어요. 체력의 한계까지 공부하는데 일요일 날은 공부하지 마라. 이게 당황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지 마라. 휴식도 전략이다. 수요일 날 저녁 때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학원을 끊거나 아니면 너무 빡빡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이거죠. 평상시 모자랐던 공부를 해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책을 봐도 좋고 그날은 네가 하고 싶은 거라 이거죠. 그날도 공부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의무는 하지 말아요. 이게. 왜? 사람의 두뇌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줘야 효율이 생겨요. 과학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 이게 너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과 뇌가 단순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 화학물질이 제대로 왔다 갔다 안 하면은 안에 있는 게 안 꺼지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밤새서 공부하는 애들. 전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밤새 공부하는 거. 밤새 공부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많은 진도 나가요.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낮에 공부하는 것보다 양은 좀 덜 나가겠지. 근데 시험 때 밤새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낮에 공부하는 것만큼 나가요. 시험 때는. 근데 문제는 옛날에 공부한 게 저 뇌 속에서 안 나와요.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 밤새고서 운전하면 운전 잘 돼요, 안 돼요? 피곤하죠. 뭐 물어보면 잘 어리벙벙해서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거야. 지금 들어간 거는 단기 기억장치에 잠깐 넣어요. 그래서 그건 나오는데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것들은 안 나와요, 잘. 즉 밤새서 공부하면 한 가지만 생겨요. 뿌듯함. 아, 밤샜다. 요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약간 자신감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공부한 건 안 나와요. 이게 과학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올빼미 공부하는 스타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막상 큰 시험은 아침에 보거든요. 아침에 머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휴식,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바쁜데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다가 산보 이렇게 하잖아요. 산보 이렇게 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산보한 다음에 공부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10개를 읽으면 7개가 기억이 나는데 계속 공부하면 10개 읽어도 4개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하고 있지만 효율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쉬어주는 게 좋다. 근데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요. 눈으로 공부하고 머리로 공부하죠. 대체로 공부는. 그러면 뭐가 피곤해 있어요, 지금? 뇌하고 눈이 피곤해 있죠. 근데 인터넷 게임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뇌하고 머리를 또 쓰잖아요. 쉴 때 신문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눈하고 머리 또 쓰잖아요. 테레비 보는 거는 그나마 인터넷보다 나아요. 눈만 쓰고 머리는 안 쓰거든요, 테레비. 그나마.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쉬는 거는 음악 듣는 건 어떨까요? 좋죠. 귀만 쓰죠. 이게 쉬어져요. 산보하는 건 어떨까요? 앉아있을 때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게 쉬어져요. 근데 피가 돌기 시작하면 뇌 구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휴식 중에 제일 좋은 건 운동. 그 다음에 목욕.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휴식이에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 단기 기억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언제 공부한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냐면요. 자기 직전에 공부한 거. 자기 30분 전에 공부한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 마치고 바로 자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 30분 전에 기억하는 게 제일 기억이 많아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싹 가는 거죠.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자면은 그거는 여기 있다가 날아가요. 그러면 공부 다 끝내고 뭔가 좀 살짝 하는 게 좋죠. 그때 제일 좋은 게 클래식 음악 잠깐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신문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던 거를 신문 내용도 언어죠. 공부도 언어죠. 이게 싹 밀어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신문 내용이 잘 기억나요. 공부한 게 밀렸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공부 끝 다 마치고 씻고 입 닦고 밖에서 체조 한번 하고 자는 게 제일 좋겠죠. 얘한테도 그걸 쭉 가르쳐줬어요. 기말고사, 월말고사 한 달 있다도 갔더니 내가 생글방글 웃는 거예요. 전국 1등 했어요.
이 클래식 음악이 왜 집중력을 만들어주냐면 그 알파파라는 거. 사람은 이 알파파 상태일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 언제가 알파파가 되냐면은 충분히 잠을 자고 났을 때. 기분 좋을 때. 자, 볼게요. 막 놀란 일이 생기고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 책 보면 기억 잘 꼭 책 봐줘요, 안 봐줘요? 그쵸? 내 IQ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분명히 정서 문제예요. 그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때 뇌파를 조사해보면 알파파 상태가 아니래요. 차분한 알파파 상태. 그러니까 차분한 알파파 상태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 풀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제일 쉬우니까 안 좋은 점은 눈을 뜨면 10초 만에 싹 다시 알파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1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가장 부작용 없이 알파파 상태를 제일 오래 유지시켜준대요. 그리고 아까 웃는 거. 인상 쓰고 있을 때보다 웃으면 이 알파파 상태로 사람이 바뀌어요. 알파파 상태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웃는 거예요. 진짜로 도움이 돼요. 진짜로 도움이 돼. 이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요. 웃음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굉장히 호전되므로 성적이 올라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괴롭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효율을 높이는 거에서 이제 시험 얘기 더 하면은 이제 암기법 볼게요. 농구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5명이 하죠. 5명. 자, 농구를 많이 보고서 아는 사람은 5명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농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축구 몇 명이에요? 11명이 하죠. 그렇죠? 물론 후보 선수도 더 있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사람 11명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외워야 되죠.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 미식축구 몇 명이 하는지 모르면 이제 외워야 돼요. 미식축구 몇 명이 하는지. 그러니까 농구나 축구나 그런 건 내가 봤으니까 알지만 관심이 없는 분은 단순한 게인데 농구 5명 의미 있어 없어요? 의미가 아무런 없는 단순 암기예요. 진짜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 암기인데 두 가지 경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농구 선수들한테는 그게 단순 암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이야. 농구 몇 명이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 왜 물어봐 5명이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잘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 2번, 루브르 3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어디에 있어요? 루브르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본 사람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서 외우는 거를 의미 기억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없는 걸 단순 암기라고 그래요. 자, 볼게요. 농구가 5명이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워야 되니까 시험 때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고요. 좀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이죠.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평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축구를 외울 때도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차례 축구라고 외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렇죠? 같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시험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의미가 조금 부여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직접 축구를 줬자서 한 놈은 에피소드까지 생겨요. 더 오래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억을 자꾸 에피소드화 시켜버리는 거야. 에피소드화 시키면은 좌뇌에 있는 의미 기억이 우뇌로 넘어가요. 우뇌가 기억 용량이 10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쭉 얘기하고 다음에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다음에 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내 살아온 얘기니까. 내가 살아온 얘기니까. 우뇌를 활용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싸움을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해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보고 전의 기억이 오늘로 자꾸 넘어가요. 기억이 많이 나. 또한 수업 시간에 자꾸 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물어본 사람한테는 물어본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돼요. 듣는 애들은 그냥 지식인데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물어본 놈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들은 사람은 그냥 하나의 기억에 불과하다. 그러면 운의 기억을 높이고 에피소드 기억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봐야겠죠. 그 자꾸 발표라는 거예요, 발표. 그 웃긴 얘기 하나가 있는 게 최근에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길어지죠. 뭐 현대 아이파크, 동부 센츄레빌, 삼성 레미안. 옛날에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랬는데, 어? 그랬는데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있는 시부모 찾아오기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경험이 되는데 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자기화시키는 거죠. 연상력, 자꾸 떠오르게 하고, 그렇죠? 어떤 얘기할 때도,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운해를 최대한 활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파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할 때라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알파파, 그러니까 뇌과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식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좋은 음식이 있고 머리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아침밥을 먹었을 때 뇌는 일단 탄수화물로 돌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 금방 배고픕니다. 운동보다 더 빨리 배고파요. 그리고 뇌의 대부분은 또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뇌 기능이 안 돌아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늘 먹는 습관을 가진 학생의 학습 효율하고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의 학습 효율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을 하나 붙여주는 것보다 아침밥 먹이는 게 얘의 성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나친 당분을 많이 먹으면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당분하고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 최고 좋은 거는 DH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왜? 뇌물질, 화학물질을 원활하게 움직여주는데 DHA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도움이 되는 게 카로티노이드예요. 대부분의 공부는 눈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는 미국의 어떤 의사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자원봉사를 가는 얘기였어요. 근데 자원봉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는 진행되는데 저는 공부원리 선생님이니까 다른 쪽으로 봤어요.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40, 50 넘어가면은 국민의 30, 40%가 백내장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거의 다 장님이래요. 시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이유가 네팔에는 당근이 없답니다. 당근이 안 큰데요. 근데 카로티노이드 제일 많은 게 당근이거든요. 약간 빨간색. 그러니까 식단 하나, 그런 거 하나 먹는 것도 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구력이 없다고 저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권하는 게 뭐냐면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비타민 C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상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이 뚱뚱하고 밥 많이 먹는다고 영양 상태 좋은 게 아닌 게요. 식단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정말 각종의 비타민, 그걸 약한 사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애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뭘 잘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뭐가 부족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해서 자꾸 무슨 특이한 거 보약을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데 한쪽 분야를 개발시킬 수 있겠지만 건강은 어느 부분이 많은 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 식단에 자신이 없으면 항상 비타민을 먹이는 습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선진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시 넘으면 할 게 없어요. 다 시내가 다 불 꺼져 있어요. 한국 8시부터 이제 시내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9시 넘으면 거의 다 자요. 일반인들은. 부시 같은 경우가 9시 전에 잔다는 거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은. 그 사람 9시 전에 잔대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운동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항상 비타민을 먹습니다. 미국 영화 한번 보세요. 책상에 비타민이 이만큼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어릴 때 비타민을 먹이는 습관은 굉장히 선진화된 습관을 들이는 거야. 비타민 먹여라. 그리고 애들한테 물 많이 먹이는 습관. 그러니까 아침에 갈 때 물 한 통씩 쏴주세요.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는데 노폐물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 많이 먹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오랜동안 생긴 습관 하나가 얘는 계속 맑은 상태로 공부를 하고 얘는 계속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가지고 학원비로 막 엄청난 돈 쓰려고 그러지 말고요. 좋은 습관, 물 먹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아침밥 먹는 거 습관이에요. 밤 늦게 자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했을 때 알파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죠. 한 11시에 자가지고 5시쯤 일어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 20, 30분 있다가. 그때가 두뇌 활동이 제일 왕성해요. 그때 무슨 공부해야 돼요? 수학. 두뇌를 가장 많이 쓰는 공부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별로도 내가 어떤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될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준 적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안 가르쳐준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잖아요. 땅땅.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 밤새 공부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뭐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죠? 영화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외워야 되는 사람들 새벽 시간을 참 잘 이용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또한 책상 사이즈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책상이 작으면 생각도 작대요. 요만한 책상에 컴퓨터 놓고 여기서 막 공부하는 거야. 집중력이나 지구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책상 옆에 있는 그 서랍도 다 치우라고 그래요. 그냥 다리만 있는 책상. 다리가 편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걸려요. 그 안에 오래 갇혀있고 싶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아직도 애들 방 벽지에 디즈니 그림이 그려있는 애들이. 그 주새끼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벽지에서 정신산만해서 공부 되겠냐는 거죠. 차분한 색깔. 그러니까 브라운 색깔이나 뭐 아주 차분한 올리브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애가 그 방에 있을 때 딱 들어가면 차분해야 되는데 방에 슈퍼맨 그림 그려있고 막 들어가면서 정신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낙서에는 낙서 아직도 그려있고 그렇죠. 그런데 마루에 있는 응접실은 거실은 완전히 원목마루에다가 PDP 텔레비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에어컨 쫙 나오고 소파 새로 다 구비해놓고 애방 완전 창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면은 방에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항상 입장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엄마 같으면 방에 있고 싶어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거실이 카페입니까? 거기 돈 벌어요. 거기다 왜 이렇게 치장을 하냐고.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애방하고 안방 바꾸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큰 방에서 도대체 뭐예요? 잠만 자는 사람들이. 애방은요. 연구실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애는. 안방이 얼만큼 비어 있어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 시간 비어 있잖아요. 애는 그 방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애방은 코딱지만한 문간방. 들락날거리면서 다 달리들리고. 안방은 최고 좋은 자리. 그리고서 얘 공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패러다임이죠. 왜 큰 방은 애한테 안 줘요? 애한테 큰 방 주는 사람 꽤 많아요. 큰 방 주고 애 방에 책장도 다 놔주고 책상도 방이 크니까 큰 책상 놔줄 수 있잖아요. 저는 쓰는 책상이 한 6명이 회의할 수 있는 책상을 저 혼자 써요. 그런 책상이 전 3개를 써요.
저는 2층 집 사는데 2층에 책상이 2개 있고 아래층에 하나 또 있어요. 각 책장마다 저는 과목도 달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거 공부하고 딴 공부하고 싶으면 절로 가요. 책상이 다 큽니다. 그래야 공부가 잘 된다.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 의자라고 봐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있는데 불편한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의자 너무 불편하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의자는. 그렇죠? 집에서 앉는 의자만이라도 의자는 정말 좋은 걸 사주세요. 왜? 체형에 영향도 많이 미칠 뿐더러 지구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작은 하나, 이 환경 같은 건데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돈 드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애 방에 에어컨은 있나요? 없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자, 30도에서 공부했을 때의 집중력하고요. 24도에서 공부했을 때 집중력이 3배가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24도에서는 1시간만 공부하면 될 게 30도에서는 3시간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렇죠? 애 방의 온도 좀 낮춰주고요. 겨울에 너무 추워도 안 좋고 사람마다 적절한 온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도가 좋고 어떤 사람은 23도가 좋고 4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의 체력과 걔가 살아온 습관에 따라 다른데 가장 쾌적한 온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푹푹 찌는 데서 공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자, 엄마가 애한테 뭘 시키는데 선물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뭐 해주면 뭐 한다, 뭐 해주면 뭐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잘 보면 10,000원 줄게, 5,000원 줄게, 뭐 애썼다, 3,000원 줄게. 그럼 나중에 돈 안 받아도 좋아,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 공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뭐 해주면 뭐 한다. 해주려면 잘 대창고 해주세요. 한번 가끔씩. 너 진짜 인생에 갖고 싶은 게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확실하게 갖고 싶어? 요번에 너 전교 10등 하게 되면 사준다. 한번 가끔씩 그냥 큰 걸로. 너 차 그렇게 갖고 싶어? 대학 들어가면 차 하나 뽑아줄게. 확실한 걸로 해주라. 큰 걸로. 잔잔하게 뭐 1,000원. 거래. 예를 들어서 애도 느끼거든요. 우리 집안 분위기에서 그거 해줄 분위기 아닌데. 와, 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구나. 너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어느 정도 성적 향상되면은 30일 동안 해외 번외여행 보내준다. 비행기 딱 끊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근데 얘가 봤을 때 정말 부잣집에서 그렇게 해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야, 우리 아버지 월급 얼만데. 아버지 월급 한 달 다 놔준다는 얘기인데. 야, 얘 감동받는 거야, 거기서.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제가 뭐 공부 학습법서부터 환경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 했어요.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습관은 길들이는 거고요. 나쁜 습관은 물든다고 그랬어요. 좋은 습관 길들일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저는 어머니는 매니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애를 막 이렇게 매니지하는 거 애한테 오히려 역효과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지 말고요. 지켜봐주고 조금씩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너무 해주고 싶지만 기다리는 게 정말 해주는 거고요. 그게 내 꿈하고 애 꿈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히딩크 감독이 축구 선수들을 잘하게 한 거는 축구 선수들만을 위한 영광도 아니었고요. 모두의 영광이에요. 같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올바르게 지금 같은 세상에 좀 힘 안 들이고 정말 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거고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도 부모들의 마음, 애들의 마음,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잘 되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르친다면은 정말 교육 산업자가 아닌 교육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아닌 정말 올바른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